제가 잘 안 들립니다.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네, 의정협의체 파기됐다고. 성함이 예, 웰컴 투데이 유년입니다. 그 복지부도 국회로 공을 돌렸고 의협도 파기를 한 상태인데 그러면 한의협은 당초 목표인 의료기기가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딴지는 아니고요. 그 통합의료 길이 가는 것이 좀 더 어려워졌는데 굳이 지금 통합의료로 도입할 필요가 있나 이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좀 왜 이 시점에서 통합의료를 선언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의료기기 문제 당연히 현안이죠. 그리고 그 의료기기는 여전히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동시에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020년까지 유효하죠. 그리고 잠정 중단을 하고 복지부로 돌려보낸 것인데 복지부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는 그것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건복지부령 제가 뭐 말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규정한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시행규칙이죠. 그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시면 한의사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종별 구분에서 요양병원도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한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할 때 당연히 엑스레이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 엑스레이실 설치 누가 하겠습니까?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주인이자 개설자인 한의사가 설치하죠, 당연히. 관리 누가 하겠습니까? 주인이 관리하겠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시행 규칙에 의하면 한의사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못 되게 돼 있어요. 설치 관리자가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의사를 고용해서 그 의사를 형식적인 책임자로 놔둡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가 실제로 관리하진 않죠. 한의사가 합니다. 주인이니까. 그 의사가 퇴직하면 형식적으로 관리자가 사라져요. 그렇지만 사실은 안전관리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 한의사가 관리하니까.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령 개정은 뭐냐면요. 현실과 법의 괴리를 메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의사가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정작 법은 그걸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의료기기의 사용권과 무관하게 적어도 설치 관리자에는 한의사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양병원은 아예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 밖의 기관이라는 단어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치면은 요양병원의 설치 관리자의 치과의사도 포함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법규를 해석하더라도 지금 현재 요양병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정작 설치 관리자인 한의사가 설치 관리자에서 빠져 있음으로 해서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비슷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약관리법에 의하면 한의사는 마약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의사도 마약관리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쓰는 마약들은 전부 양약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마약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의사는 마약 관리자는 될 수 있거든요. 이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한방병원, 요양병원에서도 당연히 마약을 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통증 관리를 해야 되고 암 환자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만 그 마약을 처방하는 주체는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죠. 그런데 그 병원들은 의료기관들이기 때문에 마약 관리자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마약 관리자는 누구냐? 개설자인 한의사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약 관리자는 한의사이면서 마약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가 가지고 있다고요. 똑같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개설자 의료인인 한의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 한의사가 그 의료기기 사용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의사가 마약 관리자라고 해서 한의사가 마약에 대한 처방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이 안전관리 책임자와 관련되는 보건복지부령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합니다. 개설자인 한의사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야 되고, 아예 규정도 하고 있지 않은 요양병원도 별도로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기기 문제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으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령 개정의 방식으로 계속 의료기기 문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원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와 정책 수립을 통해서 한의사들의 역할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고, 면허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의료기기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사실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통합의료를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의 한의사가 온전한 의사로서 질병예방관리치료에 제한 없이 환자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료기기 사용권을 얻고자 하는 것도 한의사가 통합의사로서 통합된 의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저희들의 본질적 목표는 현대 한의학을 하는 현대 한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한의학은 의생명과학, 현대의학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현대 한의사는 현대의학, 의생명과학을 포함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대 한의사로서 통합의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를 생각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가 단순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통합의료를 행하는 통합의사라는 큰 틀 안에서 그 큰 목표로 향하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또 다른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네. 저 라포르시아의 박진규 기자라고 합니다. 프레시안이요. 라포르시아. 죄송합니다. 그 의사협회에서는 이 의안정 협의체 이제 합의문을 두고 단순하게 교육과정의 통합을 얘기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기존 면허자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기존 면허자에 대한 부분도 그 사전에 어떤 협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기존 면허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그러니까 최대재 회장님하고 복지부하고 또 회장님하고 얘기가 됐고,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맺어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협이 원하는 의료인원화 방안은 교육은 통합하고, 즉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대만 남겨놓고 기존의 한의대는 의대로 흡수 통합을 하고, 기존의 한의사는 아무런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한약과 침만 쓰면서 고사되는 거, 이게 의협의 의료인원화 방안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한의사협회의 의료인원화 방안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교육, 교차진료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 한의학을 같이 가르치고, 한의사가 의학과 의사의 역할과 한의사의 역할을 함께하는, 그래서 통합교육을 하고 통합의료를 하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제가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라고도 표현했고요. 비슷한 제도가 미국에는 정골의사 제도가 있고 중국에는 중의사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제도는 미국식 정골의사 제도 내지 중국식 중의사 제도에 가깝고요. 의협이 주장하는 제도는 일본식 흡수통합 제도에 가깝다라고 대략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합의 문안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요. 의료 통합, 교육 통합을 하자. 1번 문안이 교육 통합이지 않습니까? 교육 통합을 하자. 교육 통합의 구체적인 방식은 전문가와 관계기관을 함께 모아서 더 논의하자. 그게 합의입니다. 그 다음에 기면허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면허자의 해결 방안도 모든 것을 오픈해놓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을 모아서 논의하자. 연구 발주돼서 연구도 하고 연구 결과에 기초해가지고 한의사 의사만이 아니라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단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그 안에서 결론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의 내용에 의협식으로 하자 이런 합의 없었습니다. 한의협식으로 하자 이런 합의도 없었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을 오픈해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두 함께 찾아가자. 의사 한의사끼리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계속 평행선만 달리니까 보건복지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모여서, 왜 등이라고 되어 있냐면 시민단체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다가 명시적으로 표현한 시민단체는 빼고 대신에 등이라고 쓰자 라고 한 겁니다. 시민단체 출신의 전문가도 많겠죠.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렇게 의사와 한의사가 아닌 여러 직군들이 있겠죠. 소비자 입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교육부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서 교육통합의 방안은 뭐가 좋을까? 기면허자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좋을까? 다 오픈해놓고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 합의인 겁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심지어 뭐라고도 이야기를 했냐면요. 뭐라고도 합의를 했냐면요. 이 합의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라고도 합의했어요.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이렇습니다. 이 합의 문구를 야 기존 한의사들은 배제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하는 거 제가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합의했다고요. 제가 이것은 야 이대로 가면 이제 한의사의 모든 문제는 전부 해결할 수 있어. 의료기기 문제도 해결이고 교차진료도 해결이고 면허통합도 해결이고 이제 다 해결됐어 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석에 의협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합의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모든 방안을 오픈해놓고 모두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합의였던 겁니다. 그러니 의협이 이 합의문은 한의사를 배제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해석일 뿐이죠.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합의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십니까? 특별히 없으신가요? 제가 추가 말씀을 조금만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몇 개 갖고 왔어요. 우선 첫 번째로 갖고 온 자료는요. 이게 대법원에서 2016년 7월 21일에 선고된 2013 도어 850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십니다. 기존의 대법원은요.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이라는 판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서 치과의사들이 보톡스 시술을 하면 전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례를 뒤집기 위해서 이것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그 전원합의체에서 새로운 판례를 냅니다. 기존의 판례와 정반대되는 판례를 내요. 어떻게 내느냐? 보톡스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미간이라든지 볼이라든지 안면에 시술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라고 기존의 판례를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치하느냐? 지금 의료법은 이렇게 의료법 2조 2항입니다. 의료법 2조 2항 2호를 보시면요. 의료법 2조 2항 2호에 치과의사는 치과의료행위와 구강보건지도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유일한 문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헌상의 해석에 의하면 치과의사는 이빨과 입속을 보게 되어 있죠. 근데 보톡스는 이빨도 아니고 입속도 아니란 말이에요. 미간이고 얼굴주름이고 목이란 말이죠. 그러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가 문헌상으로는 이빨도 아니고 구강도 아니지만 이빨도 아니고 입속도 아니지만 그것이 배웠고 안전하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다.
치과 의사의 면허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합법을 하고 판결할 거예요. 같은 논리로 치과 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75%의 현대의학 의사면 공학 과목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진단용 방사선, 방사선학을 별도로 배웁니다. 그리고 내과, 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각 임상 과목에서 진단을 위한 방사선을 다 배웁니다. 교과서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한의사는 국가고시를 쳐서 합격해야만 한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국가고시에도 매년 방사선 사진을 걸어놓고 이게 어떤 질병인지 진단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졸업한 한의사들은 그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비염과 축농증을 어떻게 나눕니까? PNS 시리즈를 찍어야 됩니다. 엑스레이 보고서 비염인지 축농증인지 감별합니다. 한의사는 비염, 축농증을 진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고 배웠고 시험도 쳤고 졸업하면은 그 질병명으로 진단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 그 도구를 못 쓴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톡스 관련되는 대법원 판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2018년 7월 12일에 항소심에서 판결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CO2 프랙셔널 레이저에 대한 건데요. 지금 한의사들이 CO2 프랙셔널 레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용 목적으로 주로 쓰이는 레이저입니다. 이 프랙셔널 레이저가요, 원래 만들어질 때 한의사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피부과 교수님이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에 가 계시는 동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 레이저 기기 회사들에게 한국에서는 한의사들이 얼굴에다가 침을 여러 개를 놔가지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시술을 하더라. 그 얼굴에 침 여러 개 놓는 거 대신에 레이저로 얼굴에 구멍 여러 개 뚫는 기계 같은 거 만들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줘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굴에 여러 개의 침을 놔서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것은 한의사들이 전통적으로 쓰는 미용 시술입니다.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롤러에다가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가지고 얼굴을 문지르기도 하죠. 그러면 쉽게 여러 개의 구멍을 뚫기도 하니까. 또 MTS라고 해서 얼굴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기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부에 여러 개의 침을 놔가지고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술은 한의계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시술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피부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는 도구를 물리적인 침이 아니라 레이저로 바꾼 것이 프락셀 레이저입니다. 그 프랙셔널 레이저가, 그 프락셀 레이저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한의사가 쓸 수 있죠. 피부에 구멍을 뚫는데 침으로 뚫어나 레이저로 뚫어나 뭐가 다릅니까? 뚫는 도구의 차이인데. 그래서 한의사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의매화 레이저라는 이름으로 한의계에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거 파니까요, 당장 피부과 의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불법이래요. 한의사가 레이저 쓰는 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이저 침은요 지금 보험도 됩니다. 레이저 침이 개발된 지가 몇 년입니까? 1975년도인가 레이저 침이 개발됐어요. 지금도 독일 같은 데서는 그냥 물리적으로 피부 뚫는 침보다도 레이저 침을 더 많이 씁니다. 레이저 침을 가지고서 레이저를 활용해가지고 침 또는 뜸의 효과를 내면서, 레이저는 뜸의 효과도 냅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온도를 올리니까. 레이저를 활용해서 침 또는 뜸의 효과를 내면서 어떤 효능 효과가 있는지 발표한 논문들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거를 레이저를 한의사가 썼다고 면허법이 왜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이 먹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먹히죠. 그래서 지금도 한의사들이 그 레이저 기기를 쓰고 있고요. 그 레이저 기기를 불법이라고 처음에는 의사협회에서 난리를 쳤어요. 죄송합니다. 피부과 의사회에서 난리를 쳤는데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과 의사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그 한의매화 레이저, CO2 프랙셔널 레이저입니다. 그 한의매화 레이저를 과잉 광고를 했다, 과대 광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게 1심을 거쳐 2심까지 갔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이유가 뭐냐? 과잉 광고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허가사항은 그 CO2 프랙셔널 레이저의 허가사항은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독점 완화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허가사항 이외의 다른 사항을 광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 또는 과대 광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 그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허가사항 이외의 것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거짓 과대 광고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미용 목적으로 레이저를 쓴다고 광고하더라도 미용 목적으로 레이저를 쓰는 것의 효과가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허위 과대 광고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합니다. 자, 이 판결문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한의사가 레이저 쓰는 건 당연한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레이저칩 개발된 지도 오래됐고 레이저칩이 보험도 됩니다. 심지어 프락셀 레이저를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한의사의 전통적인 미용 목적의 치료 행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 쓴다고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소 고발을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과대 광고라고까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용권이 있다는 걸, 사용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든지 못 쓰게 하려고 과잉 광고로까지 건 거예요. 그 레이저가 미용 목적으로 쓰인다는 건 양방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광고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으로 쓴다는 광고했다는 이유로 과잉 광고로 거는, 그걸 과대 광고로 걸면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 레이저 지금 미용 목적으로 쓴다고 광고하는 거 전부 과대 광고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하고 이런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사회적 낭비입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갈등입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판결문도 갖고 왔고, 하나 더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의사가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사용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또 고발을 합니다. 이건 아예 검찰 단계에서 각하돼 버렸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각하를 할 때 검찰이 보건복지부에 묻습니다. 수사관이 보건복지부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의약품 도매상이 전문 의약품인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페니라민, 라이넷,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을 한의사나 한의원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근거, 이 한의사가 전문 의약품을 한약이나 한약제제 조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근거에 대해서 수사관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이렇게 회신을 해요. 약사법은 전반적으로 약사의 배타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 규정으로 의료기관도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항을 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 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외 규정에 의해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도 전문 의약품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한의원도 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에 근거해서 검찰은 한의사는 전문 의약품을 쓸 수 없고 응급의약품도 쓸 수 없으므로 이러한 약을 공급한 도매상도 잘못이고 이러한 약을 공급하도록 주장한 한의사협회 임원들도 잘못이라는 취지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전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또 뭘 말합니까? 한의사가 응급의약품 쓰는 거 당연히 필요하면 써야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쓰는 거, 그 전문의약품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써야죠. 지금 그거 썼다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의사가 CO2 프랙션을 레이저 쓴다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무죄 판결을 멀쩡하게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갈등만 있는 의료이원화 체계, 학문의 융복합 발전에도 저해되고요. 국민에게도 심각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거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결돼야 됩니다. 더 이상 의사, 한의사, 양 당사자만 갖다 놓고서 너네들끼리 합의해서 해결하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 문제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문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미래를 논하는 문제입니다.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요구사항에 의료 이원화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 복지부가 주도해서 의료 일원화, 의료 통합,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나서라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혹시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팝 뉴스의 노의근 기자입니다. 회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의료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통합 의료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의료 제도에서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고 또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만성질환 관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의사가 참여를 하면 어떤 이익들이 국민들에게 더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의료 일원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도 그 양측의 의료계나 아니면 한의계나 그 각자의 그 영역에서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나올 수 있는 뭔가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통합 의료로 갔을 때 어떠한 베네핏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게 뭔가 분명히 나와야지만이 뭔가 합의점을 이룰 수 있는 토론회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여건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좀 앞으로 통합 의료로 갔을 때 미래의 우리나라의 의료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 뭐 가정적이라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그 4월달인가요? 3월달인가 그때 회장님 그 기자회견 취임 기자회견을 처음 할 때 그때 저도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 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임기 끝나는 게 아마 의협의 최 회장님도 비슷한 시기고 아마 그렇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한 2020년이었나요? 그때가 2020년 정도까지 가면은 우리 최 회장님도 임기가 끝나시고 저쪽에 의협 회장님도 임기가 끝나시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책임지고 의료 일어나 이뤄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제 이제 합의한 가안조차도 타기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그 약속 유효한 건지 맞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의료일원화라는 용어를 교육통합의 목적으로 주로 쓰고 있고 의료통합이라는 용어를 기면허자들의 면허통합이라는 용어로 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 교육을 통합하려고 맘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을 통합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면허자들에 대한 경과 조치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과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서 교육 통합만 한다. 당장 아마 위헌 결정을 받을 겁니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의과대학이 처음 생길 때 어떻게 됐냐? 기존의 의사들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었습니다. 전문의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어떻게 했느냐? 기존의 의사들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었어요. 새롭게 통합의사 제도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면허자들에 대한 경과 조치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기존의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 통합을 논의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면허자들이 면허 통합을 하는데 대학에서 배울 때 통합된 교육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졸업하면은 면허 통합된 의사가 돼야 되는데요. 당연히 대학 때부터 배우겠죠. 그래서요, 교육의 통합과 기존 면허자들의 면허 통합은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쪽을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분리해가지고 뭐 한의대는 폐지하고 기면허자는 고사시킨다. 그런 개념은 믿기 어렵다. 기면허자는 배제한다. 그런 개념은 믿기 어렵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의계가 제도